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잘 되고 나서 연락이 뜸해진 친구. 내 말은 끊으면서 다른 사람 말에는 웃어주는 친구. 기분 나쁜 날마다 나한테 짜증내는 친구. 그리고 같이 웃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불편한 친구.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래됐지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친구 모임이 10년 됐어요. 4~5명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3년 전에 사업이 잘 풀렸어요. 처음엔 다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그 친구도 별로 안 변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딱 저희 모임 날에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는 사진이 SNS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고급 식당, 호텔 카페, 골프 모임 같은 사진으로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어요. 사업하면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어쩌다 모임에 나오면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눈은 계속 화면을 보고 있어요. 다 같이 자주 가던 고깃집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핸드폰에서 눈도 안 떼면서 거기 아직도 가? 거기 별로였잖아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제일 좋아했던 게 그 친구였거든요. 딱히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같이 앉아 있는데도 왠지 거리가 생긴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습니다. 사연자님 다른 친구들도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친구가 변한 거예요. SNS에 딱 모은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 있는 사진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한 번이면 우연이에요. 2번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된다면 반복되는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더 솔직하거든요. 그 친구가 보내고 있는 신호를 사연자님은 이미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왜 변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덜 아플 때도 있습니다. 2번째 사연은 부산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7년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이 친구가 저한테 좀 함부로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나 그날 좀 힘들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아 진짜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라고 해요. 제가 뭔가 다른 의견을 내면 너는 맨날 그렇게 생각하더라 하면서 말을 잘라버리고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자리에 새로 사귄 친구가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눈을 맞추면서 웃고 그 친구 말에는 맞아 진짜 하면서 호응을 해요. 그걸 제 바로 옆에서 해요. 저한테는 융통성 없다고 했던 입으로 새 친구한테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제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저 자리에 있었지? 이런 생각이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즐거웠다가 아니라 허탈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래된 관계가 당연한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17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서로 수없이 연락하고 만나고 이해하고 선택하면서 쌓아온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면허증처럼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친구는 안 떠나겠지. 이 정도 말은 해도 되겠지. 그 마음이 쌓이면 결국 함부로 하게 돼요. 새 친구에게는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가장 오래된 친구에게는 노력을 멈추는 거죠. 사연자님, 친구를 판단할 때 함께 보낸 시간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내 마음을 보세요.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예전과 달라진 걸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시간을 기준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존중이 남아 있어야 친구도 남는 거예요. 대전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 모임에 명품을 꼭 들고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취향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리에 앉으면 꼭 사람들을 한번 훑어봐요. 누가 뭘 들고 왔는지. 그러다가, 그거 어디 거야? 라고 물어요. 제가 브랜드를 말하면, 나 그거 한때 들었었는데. 혹은 요즘 그거 많이 보이더라.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웃으면서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된 거야 라고 했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런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무시하지 않거든요. 딱 애매하게 말해요. 그래서 당한 사람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무시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느낀 건 분명 그 감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불편하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웃으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더 헷갈립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냥 농담이었나? 괜히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상대의 의도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내 마음입니다. 만날 때마다 작아지는 기분이 들고 자꾸만 나를 비교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편안한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모임에 한 명이 없는 사람 얘기를 꼭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수다인 줄 알았어요. 누구나 사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아까까지 웃고 있었는데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친한 친구 한 명이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엄청 심한 말은 아니었대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뒤로는 모임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화장실도 마음 편하게 못 갑니다. 음료도 일부러 조금씩 마셔요. 내가 자리를 비우면 또 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요. 누가 화장실 가는 모습을 봐도 괜히 그 친구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시작하려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전에는 웃으러 가던 모임인데 요즘은 다녀오면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사연들 중에서 이 사연이 가장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장실도 마음 편하게 못 가는 모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계속 긴장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사연자님이 음료를 일부러 조금씩 마신다는 말에서 사연자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긴장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모임은 원래 힘을 얻으러 가는 곳이어야 해요. 그런데 만날수록 지치고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한숨이 나온다면 그건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닙니다. 관계가 지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라면 조금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2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밥을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12년 동안. 항상 계산할 시간이 되면 핸드폰을 보거나 가방을 뒤지거나 화장실을 갑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주 냈습니다. 근데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 오마카세 사진, 백화점 쇼핑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야, 다음에는 내가 한 번 사.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한 번 쏠게.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계산할 시간이 되자 친구는 화장실에 갔어요. 제가 계산하고 나오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말만 12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 사연 읽으면서 저도 몇 번이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12년.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한두 번이면 실수예요. 몇 년이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이면 그건 아니죠? 더 마음이 아픈 건 돈이 아닙니다. 사연자님이 정말 힘들었던 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내가 내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이해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참는 게 당연한 관계.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라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더 속상한 건 그 친구가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익숙해진 것과 괜찮아진 것은 다릅니다. 지금도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그 감정이 진짜예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뒤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면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